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럽이 몰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근시안적으로는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서유럽 지역에 공급하고 있던 천연가스를 이제 중단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 전체가 지금 고물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유럽의 몰락을 언급하게 된 이제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분석도 좀 최근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공화당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캠프에서 유럽 연합이 출범할 당시에 유럽 연합은 미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컸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은 이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프 및 공화당 쪽에서는 미국이 끊임없이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면서 성장을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값싼 에너지를 확보해서 미국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 확보 등에 성공을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 이제 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유럽 연합은 원래 석유 같은 자원은 바다, 북해나 이런 곳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석유가 나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기후, 친환경 이런 에너지 정책을 펼치면서 스스로 족쇄를 채웠으며, 결과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한다고 떠들썩하게 떠들었지만 러시아에 그냥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이에 따라서 또 에너지 확보에도 등한시를 했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력 가스 공급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양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합산 250조 원에 육박하면서 2023년도 이자 비용만 역대 최대인 6조 원을 냈다. 이 중 한전 부채는 202조 4천억 원으로 전년에 192조 8천억 원보다 9조 6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자 비용은 한전이 4조 4천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천억 원 각각 전년보다 57 내지 7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1년, 2022년 쌓인 수십억 원대, 수십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그대로 남았고, 상당 폭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도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에는 평균 적용 금리도 전년보다 높았다. 가스공사는 작년 1조 5천억대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자로 1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가서 결국 7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이들 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말을 했고, 실제 전기 가스 요금을 상당폭 인상했지만,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당초 제시한 수준만큼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공공요금 현실화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라는 거라고 맺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언론도, 연합뉴스도 언론인 중에 한 회사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의 지금 재무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여기서 지적한 부분처럼 원가 이하의 공급, 또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이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만,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정책을 사용해서 특히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지역의 어떤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한전 공대까지 설립을 강행시켜서 완전히 한전의 두 다리를 끊어내는 일들을 잘 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왜 지적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처참한 언론의 수준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결국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너지의 확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 간, 미소 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이 이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 시설이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근원적 에너지 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자
이제 미군은 이제 발전선을 이제 부산항이나 이런 곳에 대어서 이제 발전기를 싣고 있는 이제 그 선박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발전소도 없는 나라에 말 그대로 그냥 통째로 미국이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해줘야 되는 상황 등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이제 그나마 좀 있는 석탄 등을 활용한 뭐 발전소가 이제 건립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에너지 자원 부족의 어떤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에너지 부족,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미국의 전기 전문가가 와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난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눈을 반짝이면서 그거 얼마면 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나이 80이 된 대통령에게 그 미국 전문가는 20년 정도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오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딱 21년 만인 197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리 원전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정말로 에너지 문제 해결에 큰 전환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2030년까지 수소와 같은 재생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이제 장담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완벽한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최초로 자동차가 이제 개발되고 했던 그 초기부터 전기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모델로 나왔었지만은 이 충전의 문제, 이동하면서 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결국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발목을 잡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석유와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현재까지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제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예전보다는 뭐 충전에 걸리는 시간, 충전 후 이제 운행 거리 등이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내 배터리에 전기를 채우는 것이 뭐 물리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생각하듯 우리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제 연료통에 뭐 휘발유나 경유를 넣듯이 순간적인 어떤 충전은 물리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꽤 유행되고 있는 이제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자체를 이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뭐 10년쯤 전에 이제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그 전기 버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 저장소, 주유소 같은 배터리 저장소에 가면 이제 사용했던 배터리가 빠지고 새로 이제 충전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글쎄 뭐 여기에도 상당한 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스쿠터보다는 배터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걸 뭐 순간순간 이게 교환한다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전 지구에는 뭐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수소들을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뭐 그러니까 수소의 양을 뭐 모자라는 일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던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 에너지 시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이제 사용할 수소, 뭐 물과 같이 수소가 온전히 수소로 유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원자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이제 어떻게 하면 분리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수소가 어마어마한 안전 문제. 예전에 힌덴부르크 비행선에 이제 수소 가스로 이제 날아다 보니까 그 수소 가스가 폭발해서 상당한 이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폭발력이 강한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입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두 가지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수소에 관한 안전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로 인해서 개발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수소 생산,
그러니까 순수한 수소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수소를 이제 분리해내서 보관하는데, 생산하는데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현실적으로 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사우디 같이 석유가 많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한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수소 에너지 시대를 뭐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어림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에너지 확보에 조금 더 대한민국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유럽골 같은 나라 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뭐 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보다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그러니까 뭐 원가 문제는 공기업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공기업인 이상 어느 정도 방만한 경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기업들에 대해서 또 부당하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공기업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책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결국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명박의 자원 외교. 뭐 자유외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내면서 이게 과연 뭐 비리까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들이 진행돼 왔다는 건 사실이고, 또 이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파들의 공격에 따라서 자원 외교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우를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벌여왔고, 또 하나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문재인의 태양광 비리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저급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중국산 물건까지 수입하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또 한전이 의무적으로 그걸 매수하도록 하는 계약, 또 그 전기를 끌어오고 해서 또 많은 또 인프라를 들어야 되는 이중 삼중의 낭비와 비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중이 되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나 국가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였느냐라는 것에 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상태도 심각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패권이라는 것이 에너지에 따라 이동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너지였던 시대에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를 주도하였고,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석탄이 에너지 원으로 쓰일 때 석탄이 풍부한 유럽이 그 시대를 주도하였고, 이후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자 막강한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였던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석유의 시대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미국 스스로가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재생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로 쉽게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이나 사우디 같이 에너지 강국들이야 그나마 뭐 여러 가지 비효율이나 낭비를 감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계속적인 정치적 권력에 의한 이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장난이 지속된다면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민영화도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